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IT 박현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셀린인데요. 바셀린과 더불어서 이제 광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미네랄 오일,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연고인 비판텐 연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바셀린, 그리고 이제 미네랄 오일, 마지막으로 비판텐, 이 모두 밀폐제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피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피부 용어 정리 한번 먼저 들어갈게요. 피부에 아주 중요한 것이 보습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보습이라는 거는 이제 각질층에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해서 우리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이제 좀 건강하고 이제 주름 없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정상적인 피부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 보습인데요. 이 우리가 수분 공급을 했잖아요. 이 보습을 했으면 그 수분제의 효과, 즉 보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피부에 쫙 이제 도포해 놓은 수분제를 외부에 뺏기지 않게, 수분을 외부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이 밀폐제입니다. 또 이렇게 수분제라든지 밀폐제의 성격을 다 지니면서 조금 더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게 가꿔줄 수 있는 매끄러운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윤활제라는 건데요. 다시 요약해보면 수분제는 수분을 공급해주고, 밀폐제는 공급한 수분을 주변에 빼앗기지 않게 코팅해주고, 윤활제는 앞서 말씀드린 수분제와 밀폐제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니면서 조금 더 피부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하는 느낌을 주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 그런 성분이라는 거, 용어 정리 확실히 되셨죠? 이제 용어 정리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바셀린과 미네랄 오일 그리고 비판텐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시죠. 일단 바셀린과 미네랄 오일이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이제 물론 둘 다 석유를 가솔린으로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바셀린과 미네랄 오일은 엄연히 다른 성분이에요. 일단은 구성 성분이 달라요. 탄화수소인 거는 맞는데 구성하는 탄소의 개수가 다르고요. 제조 공정도 다르고요.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18개에서 24개로 이루어진 알케인 화합물이고요. 바셀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가 24개에서 30개까지 연결된 알케인 화합물입니다. 다르죠? 일단 바셀린 먼저 볼게요. 용도는 아무래도 보습제예요. 사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밀폐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이 바셀린 자체가 이제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공급한 수분을 주변에 빼앗기지 않게 코팅해주고 수분을 빼앗기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셀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습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일단 수분을 열심히 공급하면 그게 날아가지 않게 딱 코팅해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보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바셀린 성분이 피부의 어떤 지질막 사이사이로 침투해서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좀 피부 건강을 지켜준다, 이런 내용도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여드름 유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여드름 유발하지 않는다, 면포를 생성하지 않는다, 알레르기 유발원이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름때가 바셀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도 결국 씻어내지 않으면은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듯이 바셀린 성분 자체가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바셀린을 바르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과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광고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을 막 바른 다음에 화장이랑 막 엉겨서 씻어내지 않는 것, 어떤 경우에 여드름이 더 많이 유발될까요? 당연히 씻어내지 않고 기름때가 모공을 막았을 때 여드름이 더 유발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의학적 사용 부분이 있는데요. 바셀린은 원래는 처음에 판매되기 시작했을 때 목적이 이제 상처 치유의 의학적 용도였어요. 이때 이제 갑자기 또 제 레지던트 때 생각이 나네요. 여러 가지 외상 환자, 피부에 상처를 입은 환자, 화상 환자, 또 수술한 환자분들 이제 바셀린 거즈를 제가 칭칭칭칭 감아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면 팔에 이제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진물이 뚝뚝뚝뚝 나고 피가 고여있고 이런 분들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
따라 적절한 연고를 바르고 바셀린까지 막 감아서 붕대 한 번 더 감고 이렇게 하루 이틀 놔두고 이랬던 처치를 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셀린이 아까 이 자체가 수분 공급을 한다기보다 코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상처 치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셀린이라는 성분 자체가 상처 치유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피부가 이제 재상피화라고 하는, 즉 새살이 잘 돋아나게 하고 결국에 이제 벗겨져 있는 상태, 피피가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날아가 있어. 그러면 이제 새살이 돋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적절하게 수분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세균이 침입할 수 없게, 외부 어떤 이물질이 들어올 수 없게 외부와 차단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데 상처의 어떤 습도를 유지해주고 외부의 어떤 침입을 막아주는데 바셀린이 톡톡하게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치유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무조건 바셀린을 바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적절하게 소독을 해야죠. 포비돈이라든지 빨간 약 또는 생리식염수로 이제 좀 소독을 해준 다음에 덮어야지, 상처 소독도 안 하고 더러운 상태를 덮어버리면 세균의 온상지가 되는 거죠. 세균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딱 밀폐해주고 또 수분하고 따뜻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세균을 번식시키는 거니까 무조건 덮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잘 소독하고 뭐 항생제 연고라든지 뭐 필요한 연고를 바르고 이제 딱 덮어주면 상처 치유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00년대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때 이 바셀린을 미군 병사들이 여러 가지 외상이라든지 화상을 입었을 때 연고로서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바셀린의 용도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제 금속이 녹슬지 않게 한번 코팅을 한다든지, 윤활액으로서 쓰기도 하고, 옷감에 묻은 얼룩대를 좀 제거하는 데 또 쓰이기도 하고, 바셀린은 보습이라든지 상처 치유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또 바셀린의 탄생 배경을 볼게요. 탄생 배경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단 바셀린이 상품으로 처음 출시된 연도가 1878년도라는 사실 아셨나요? 1878년도에 바셀린이 세상에 나왔어요. 이제 발명자는 로버트 체스브로라는 이제 미국 화학자였어요. 원래 화석 연료잖아요. 석유라는 게. 이 화석 연료인 석유가 발명되기 전에 향유 고래기름 에서 이제 연료를 정제하는 일에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석유라는 새로운 연료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기름과 관련된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펜실베니아주로 간 거죠, 이 로버트가. 근데 거기서 굉장히 신기한 거를 목격을 해요. 거기서 일하는 광부들이, 인부들이, 노동자들이 석유 찌꺼기, 새까만 어떤 이제 로드 왁스라고 알려져 있던 새까만 찌꺼기를 기름 성분을 막 상처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빨리 낫는다고 하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유심히 본 거죠. 정말 상처 치유가 되나? 그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상처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딱 캐치를 해서 연구를 했다는 점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정말 이 상처 치유를 하는 효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정제된 깨끗한 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미국의 특허청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를 또 땄죠. 그래서 발명품에 또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바셀린이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기원이 뭐냐면은 독일어랑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독일어에서 이제 물을 뜻하는 바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엘라이온, 이 두 단어의 합성이 바로 바셀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바셀린이. 처음에는 이제 이 체스브로가 상처 치유의 목적으로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너무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잘 팔리진 않았다고 해요. 의학적인 목적으로서 원래 이제 판매가 시작됐었는데, 점점 대중들이 이제 상처 치유도 물론 있지만 보습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밀폐제로서의 효능이, 그 가치가 인정을 받으면서 보습제로서 더 많이 이제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셀린과 이제 바람 논란을 또 피해갈 수가 없겠는데요. 바셀린에 있는 어떤 페트롤라툼 성분이 유럽에서는 이제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서 발암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용 중지하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2016년에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페트롤라툼을 발암 1B 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문제를 뭘 삼았냐면은 원유에서 자주 발견되는 다환의 방향족 탄화수소물이 PAH라는 물질이 페트롤라툼 젤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페트롤라툼 젤리, 즉 바셀린 안에 이제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정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PAH라는 물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탄 음식이라든지 뭐 숯불, 탄 고기 이런 데서도 이제 잘 발견이 되는 흔히 알려진 이제 발암 물질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 바셀린을 얼마나 잘 정제를 하느냐, 얼마나 순수하게 페트롤라툼을 추출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진 않고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제조사죠. 제조사가 유니레버인데, 유니레버 제조사에서는 발표하기를 자사의 바셀린은 3번의 제조 공정을 통해서 잘 정제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바셀린에는 발암물질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우리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유니레버사의 3번의 제조 공정 깨끗하게 이제 잘 처리되었기를 믿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건 그렇고 미국의 어떤 오리지널 페트롤라툼, 오리지널 바셀린은 해외 직구로만 현재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미네랄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미네랄 오일의 밀폐 효과는 바셀린 다음으로 좋아요. 바셀린과 미네랄 오일,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라놀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밀폐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사실 보습크림에도 많고 이제 바디로션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성분 이제 인그리디언트 이제 뒤에 잘 보면은 뭐 라놀린, 미네랄 오일, 액체 파라핀, 리퀴드 파라핀 등등등 해가지고 되게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생성 과정은 사실 바셀린과 같아요. 원유를 정제하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 맞고요. 이것도 이제 1800년대에 처음 발견이 됐어요. 1872년에 발견이 된 이후에 화장품에 정말 많이 배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트러블을 잘 유발하지 않고 이 화합물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사실 이제 이 미네랄 오일이 액체 바셀린, 화이트 미네랄 오일, 액체 파라핀, 광유, 리퀴드 파라핀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바셀린이 가장 잘 순수하게 정제된 형태가 화이트 리퀴드 파라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어쨌든 간에 미네랄 오일이 현존하는 가장 잘 정제된 석유인 것은 확실합니다. 미네랄 오일도 결국 발암 논란을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어쨌든 간혹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방향적 탄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산업 수준에서 미네랄 오일이 고농도로 이제 뭐 다량 이제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문제고, 사실 화장품에 사용된 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면은 또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미네랄 오일 자체가 굉장히 고농도로 정제된 물질이기 때문에 암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화장품에 뭐 미네랄 오일이 함유되어 있고 액체 파라핀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해서 발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미네랄 오일과 여드름 논란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사실 산업용으로 쓰였던 미네랄 오일과 여드름은 발생 관련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많이 연구가 발표된 바 있어요. 승인은 아직 안 됐는데 저도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근거가 있어요. 산업용 오일과 이제 여드름 발생은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화장품용으로 배합이 된 미네랄 오일은 여드름 발생과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이 지어져 있고, 사실 모공을 막지 않는다라고 실험적 결과로도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이거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공을 막는다는 거는 미네랄 오일이라든지 바셀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기름때가 모공을 먹으면은 트러블은 이제 당연히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미네랄 오일은 이제 넌 커메도제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판텐을 한번 볼게요. 비판텐은 이제 기저귀 습진 연고, 뭐 아기들도 쓸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 연고, 뭐 유두 습진, 다양한 피부염, 뭐 상처에 쓸 수 있는 연고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 상처라든지 이제 화상 치료에 효과가 뛰어나서 정말 유명한 연고입니다. 바이엘사의 한 연고이고요. 활성 성분은요,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에요. 덱스판테놀이 뭘까요? 덱스판테놀은 판테놀 그리고 판토테놀과 동의어예요. 이제 이 판테놀이 피부에 흡수돼서 이제 인체 내로 들어오면은 빠르게 판토텐산이라는 물질로 산화돼서 작용을 하게 돼요. 사실 이제 판토텐산이 핵심 성분인데요. 이게 이제 재상피화, 즉 피부 표피 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의 어떤 모든 이제 반응들이 효소 촉매 반응이거든요. 그런 반응이 조효소로 이제 보조 효과를 나타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판토텐산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산, 단백질, 여러 가지 스테롤, 다양한 생체 반응의 조효소 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성분이. 그래서 상처 치유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 뭐 보습제로는 물론이고요. 어려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비판텐의 효과가 뭘까요? 1번 보습입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죠. 밀폐제로서 피부에 이렇게 보습제로서 딱 도포를 했을 때 매끄럽게 잘 발리면서 이렇게 수분을 이제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밀폐제로서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표피 소분 손실을 줄이고 또 탄력이라든지 질감까지 좋아지게 하면서 여러 가지 보습 효과를 좋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잘 알려져 있듯이 상처 치유 효과. 상처 치유와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섬유화세포의 활성화가 핵심 내용인데요. 섬유화세포는 이제 콜라겐 생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세포인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피부 이식이라든지 뭐 흉터 치료, 여러 가지 피부염, 화상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섬유아세포의 증식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상처 치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새살이 돋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세 번째로 항염 효과까지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항염 효과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외선을 쬐을 때 일광 화상을 입잖아요. 빨개지는 홍반이 생기게 되는데, 홍반에 이제 덱스판테놀, 즉 비판텐을 바르게 되면은 염증이 이제 억제가 되면서 좀 좋아지는 거죠.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 밖에도 이제 가려움증도 완화시킨다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비판텐의 효과도 앞서 말했던 이제 바셀린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효능이 겹치거든요. 뭐 제가 이제 엄밀히 다르다라고는 했지만 효과는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만 사용하면 만병통치예요, 그죠? 이제 또 상처 치유에 덮는 목적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약간씩은 다르죠. 왜냐면 바셀린 같은 경우는 그냥 덮어주는 건데, 비판텐 연고 같은 거는 이제 섬유아세포를 활성화해서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약간의 다른 점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효과. 그래서 일단은 제 임상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근데 사실 저는 임상 경험이라기보다는 피부 관리 꿀팁 정도가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사실 화장품에 늘 바세린과 비판텐이 있어요.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화장품 크림에 다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습 크림, 탄력 크림 이런 데 이제 함유가 되어 있고, 따로 이제 오일을 구매해서 쓰고 있진 않아요. 늘 구비가 되어 있는 화장품 찐템, 그거는 이제 바셀린과 비판텐입니다. 근데 정말 용도가 다른데, 바셀린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이제 입술에 바르는 것 같아요. 바셀린보다는 저는 압도적으로 비판텐을 더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화이트 파라핀, 좀 더 정제된 느낌이라서 좀 고순도라는 느낌이 들고, 발림성이라든지 이제 효능을 톡톡히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습제를 먼저 바른 다음에 밤에 이제 조금 더 특별하게 케어를 하고 싶을 때 얇게 한 번 덧발랐을 때 정말 이제 보습이 잘 되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사실 먹지만 않고 눈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온몸의 피부에 다 발라도 되거든요. 유화도 쓸 수 있는 기저귀 발진 연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섬세하고 연약하고 얇은 피부에도 쓸 수가 있고, 건조한 피부는 물론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가 아이크림 대용으로 쓰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만 안 들어가고 입에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얇게 어디에든 발라주고, 귀 뒤에 이제 안경 가끔 썼을 때 여기 귀에도 이제 습진 생겼을 때도 바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양이 중요하죠. 막 덕지덕지 바르면 너무 끈적끈적하고요. 굉장히 이제 소량해서 이렇게 눈가, 뭐 얼굴, 양볼, 뭐 이마 그 건조한 부위에 한 겹 싹 더 발라주면 굉장히 이제 보습 입력이 좋고요. 저 이제 아기 낳고 유두 습진도 왔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무르고 상처가 나기 쉬운 부위거든요. 이렇게 젖꼭지라는 부위가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 특히 더, 저도 이제 짧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습진이 잘 생기는데 그런 유두 습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상처가 빨리 치유되었던 경험이 있고, 또 가끔씩 이제 건조할 때 막 가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하루에 뭐 서너 번씩 수시로 좀 발라주면은 건조함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판텐이 30g짜리가 있고 이제 100g짜리가 이제 튜브 형태로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대용량으로 이제 구비해 놓고 딱 이제 모셔놓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효용이 있고, 사실 저는 이제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이제 제품과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저 아니더라도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좋다 하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고 뭐 입증된 제품이고 그냥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덧붙이자면 화장을 하잖아요. 색조 화장을 하거나 선크림을 발랐을 때나 여기 이제 쉬머라고 해가지고 빛나고 싶은 이제 입체감을 나타내고 싶은 부위가 있잖아요. 여기 광대라든지 이마, 뭐 코끝 이렇게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부위에 살짝 이렇게 발라주면 정말 피부가 좋아 보이면서 광채가 나거든요. 굉장히 소량 잘 발랐을 때 그런 이제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피부가 어쨌든 좋아 보이면서 보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쓰고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가려울 때, 건조해서 가려울 때, 손톱끝이 갈라졌을 때, 뭐 습진이 생겨서 뭐 빨갛게 염증이 좀 가볍게 일어났을 때, 심한 염증 말고 이제 가벼운 상처에 정말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하나 구비해 놓고 있으시면 두루두루 효용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바셀린은 뭐 그러고 보니까 입술에만 바르네요. 사실 그것도 비판텐이 더 좋은데 뚜껑을 딱 열고 닫기가 바셀린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판텐은 이렇게 좀 돌려서 써야 되는 튜브 형태거든요. 사실 저 용기도 사실 비판텐이 더 마음에 들어요. 딱 밀폐돼서 차광되어 있고 쓸 만큼만 덜어 쓸 수 있게 위생적으로 느껴져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고르라면 비판텐을 조금 더 고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비판텐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인데, 바셀린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연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라서. 지금까지 이제 바셀린과 미네랄 오일 그리고 비판텐 연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봤는데요. 화장품 용어가 굉장히 이제 또 생소하고 낯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보습제가 뭔지, 수분제가 뭔지, 밀폐제, 윤활제, 뭐 에몰리언트, 이게 다 알아야 돼? 뭐 다 안 알아셔도 돼요.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이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과유불급 아시죠? 좋다고 해서 너무 찐득찐득 많이 바르지 마시라는 거, 조금씩 수시로 더 발라주시라는 점. 유익한 영상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제 바셀린, 미네랄 오일, 비판텐에 대해서 이제 요목조목 정리를 해봤고요. 닥터 화이트의 피부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전문적인 피부 지식과 알기 쉽고 실용적인 피부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